이건 진짜 뭐 대꾸할 가치가 없어. 차를 못 만든다. 역사적 고통이 없었다. 일롱 사디크랍 건타이 투콘 사ปดาห์ที่ผ่านมามีประเด็นที่ลุงนักข่าวออกมาพูดบางอย่างเกี่ยวกับไทยจนทำให้ความสัมพันธ์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แย่ลงลุงคนนั้นคงไม่ได้รับผลกระทบมากเท่าไหร่แต่ผมคนเกาหลีที่เพิ่งมาอยู่ไทยได้รับผลกระทบแล้วครับ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를 다룰 거기 때문에 조금 대본을 조금 준비했어요. 좀 실수 없이 하기를 원해서 조금 대본을 조금 보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높은 GDP에 과거의 빠른 경제 성장 그리고 뭐 독보적인 기술 대신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그리고 저출산도 1위 자살률 1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살 예방 예산은 일본의 2.1%밖에 되지 않는 약 1680만 달러 자살 인구 90%가 치료하면은 죽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고자라는 타이틀이 붙어버리는 나라 한국의 나고자로 찍힌 제가 한번 한국이 왜 태국을 평가할 수 없는 나라인지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저는 그 롱이 왜 그런 식으로 곡을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한국은 이제 골물대로 골맞구나. 저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긴 한데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약간 되게 기능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이 생각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가장 사람들이 뭘 따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마 한국인들에게 느꼈던 약간 미묘한 이상한 좀 쎄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의 저출산은 현재 0.6명을 기록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부모님을 부양하기 어려워서 출생률이 낮은 것 아니냐 할 수 있지만 2022년 기준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의 동의는 약 21.4%였어요. 노년층이 생각하는 노후 생활비는 부부 기준 277만 원. 자녀 1인당 양육 비용은 2021년 기준 매달 72만 1,000원. 심지어 자식은 성인이 될 때까지 도움을 줘야 하죠. 아니 애초에 결혼부터 문제예요. 결혼하는데 큰 돈이 돌아가죠. 심지어 요즘엔 이혼도 편하게 하는 세상이에요. 내가 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투자해야 될까요? 그 돈이면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음식을 가질 수 있는데 말이죠. 이 기능에 집착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마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뭐 경제성장의 저조 등등 다른 것들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최소한의 이런 사치가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부모님을, 내 배우자를, 내 아이를 부양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큰 사치를 부릴 수 있거든요. 조금 이상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제 친구들도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이었어요. 바로 물질주의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면 소유의 가치를 따르느냐 존재의 가치를 따르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리고 부처님 그리고 뭐 다른 철학자들이 입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생의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소유 그리고 존재. 소유는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지 하는 이기심, 돈, 명예 이런 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존재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사랑을 주지? 라고 생각하는 이타심 그리고 베품, 뭐 배려심, 존중 같은 것을 의미해요. 소유를 따르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함에 있어서 성취라는 조건이 붙어버리죠. 돈이 많아 보이면, 차가 있다면, 집이 있다면, 뭐가 있어 보이면 사랑하고 헌신하지만 그 반대라면 저보다 밑으로 보고 보잘것없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시나요? 이런 한국인들의 조금 이상한 기류들이. 존재라는 가치는 멍청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같지 않나요? 뭔가 게으른 사람들의 핑계 같기도 해요. 근데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도태되는 건 사실이에요. 노력이라는 가치는 분명히 중요한 가치죠. 소유라는 가치는 어떻게 보면 당신이 더 열심히 하면 더 인정해주고 더 존중해주겠다는 그러한 발전을 기반으로 해요.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치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물질, 보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보여줬어요.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물질적인 보상이 따라왔어요. 한국은 서양권에서 만들어 놓은 수백 년 동안 실패해서 만들어 놓은 근대화라는 길을 한국은 그냥 따라가기만 한 거예요. 그때는 무슨 일을 하던 어떻게 하던 열심히만 하면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나온 이야기가 이게 있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큰 착각에 빠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이 노력이라는 거를 숭배하기보다 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물질이라는 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집중을 넘어서 숭배하기 시작했죠. 나는 물질을 숭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차가 있어야, 집이 있어야, 좋은 직장이 있어야, 돈이 많아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물질주의가 효과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엔 옛날에는 일하는 만큼 내가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물질, 이런 보상이라는 거는 내 노력의 상징, 훈장 같은 거였으니까요. 근데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확실진 않지만 21세기 한국의 신, 즉 물질은 죽었어요. 이제 서양 국가가 만들어 놓은 근대화라는 길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더 이상 물질은 공평하지 않아요. 노력을 해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경제 성장은 멈추기 시작했고 노년층은 더 이상 은퇴하지 않아요.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대학 진학률은 80%를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가 고학력자죠. 이제 노력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올려주는 수단이 되어버렸죠. 킹스 칼리지 런던 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인이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에 동의한 비율은 불과 16%밖에 되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죠. 사실 한국인들도 알아요. 내가 아무리 물질적인 보상을 가지고 있다 한들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미친 듯이 집착을 하고 있죠. 심지어 외모도 물질로 보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랑 옆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사람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솔직히 한국인들은 100이면 100,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을 더 우월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 그만큼 많이 기여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물질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 돈이 좋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우월해 보이는 거일 뿐이에요. 아무런 이성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물질주의라는 건 어느 나라에든 다 있어요. 하지만 한국이 조금 유별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WVS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가치 5개를 선정해달라라는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다른 나라 평균보다 한국은 관용, 종교, 순종, 이타심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죠. 특히나 이 이타심이라는 항목이 4%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른 나라가 범접할 수도 없는 압도적인 꼴찌였죠. 옆 나라랑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일본은 33%, 그리고 중국은 28.7%의 이타심을 선택했어요. 한국은 8년 동안 꾸준히 이 4가지 항목이 계속해서 낮게 나타났죠. 저는 28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고 여태까지 소유만을 쫓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옆에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보다는 비싼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이 더 멋있어 보였죠. 제가 왜 아무런 노력을 안 한 사람을 존중해야 하죠?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왜 돈과 명예가 그 사람을 존중할 이유가 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돈이 되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소유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존재가 중요한가요? 쉽게 말해서
사랑해서 사랑하는지, 돈이 많아서 무언가가 있어서 사랑하는지 여쭙고 싶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건 소유를 추구했던 제 인생은 지옥이었어요. 소유로 가득 찬 이 한국이 나중에 어떤 지옥이 될지 저는 예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성취로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로 이미 되어버렸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버린 사회가 되어버렸죠. 사회적 동물이지만 부모와 친구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돌연변이 종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아무런 철학도 아무런 고민도 없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달려가요. 성공할지언정 언젠가 내가 실패를 겪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도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사회에게 버려지겠죠. 언젠가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회는 언젠가 나를 쓸모없는 벌레로 만들 거예요. 우리나라 옆 나라에 있는 일본은 현재 안락사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해요. 내가 짐이 될 바에, 누군가에게 폐를 끼칠 바에 사라지는 게 낫다라는 거죠. 일본보다 소유욕이 더 심한 한국도 머지않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해요. 더 심하게요. 한국에서 21세기에 50대 그리고 60대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단어, 키워드로 가족, 자식이 뽑혔어요. 언제나 행복의 상징으로 느껴졌던 이 가족이라는 게 어느 순간 나를 괴롭히는 키워드가 되어버렸어요. 대한민국 부모 세대들은 이미 느끼고 있을 거예요. 곧 본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벌레가 자신의 미래라는 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벌레를 혐오할 거예요. 내가 벌레가 될 날을 기다리면서요. 질투와 혐오만 가득한 세상이 될 거고, 내가 무슨 일이 생긴다면 타인은 안도감을 느끼는 사회가 되겠죠. 한국에서는 언제나 비교를 일삼았고, 나보다 조금 못하다 싶으면 안도감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기도 했어요. 올라선 느낌은 저를 기분 좋게 하는데 충분했죠. 그리고 무언가 열심히 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훈장 같기도 했어요. 아까도 말했듯 나아갈 땐 괜찮아요. 문제는 실패했을 때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보다 앞서 나가고 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나 지금 벌레구나. 무언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저는 스스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니, 단 한 번도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내 존재의 가치를 느껴보고 싶었어요. 내가 돈이 없어도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건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비난하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면 적어도 나의 세상은 바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음으로는 귀찮지만 머리로는 이렇게 선의를 베풀어야지 생각하는 이 간극 때문에 생겨나는 이상한 한국인들의 미묘함을 저는 없애고 싶었거든요. 내일을 위해 살아갈 거고 노력할 거지만 적어도 나는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한국을 떠나고 태국에 와서 제 한국에서의 28년을 돌아봤어요.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28년 동안 만들어 왔던 건 나를 죽이는 단두대였어요.